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72번째. 오늘은 이성주의를 해야 하는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 이성주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성과의 인연을 맺을 때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 집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들이 이성과의 인연이 약한 사주, 또 능력이 떨어지는 이성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주, 또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니 생별, 사별 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들이 이런 이성주의를 당부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러 갔다든가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들을 보면은 늦은 결혼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늦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 경험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죠. 결혼 전에. 그러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성과의 접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성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요런 이성은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는 요런 성격이고 요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요러한 단점이 있고 요러한 장점이 있구나는 거를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늦게 결혼하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성에 대한 성향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인연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고르는데 그래서 늦은 결혼을 하라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는 어떤 사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성운이 약해가지고 이성을 주의해야 될 사주가 어떤 사주가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에 나열된 거 외에도 더 있지만은 주로 작용력이 큰 것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첫째, 사주에 도화살, 화개살이 강한 사주. 특히 재성, 관성이 도화, 화개로 잡힌 사주들이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도화살, 화개살은 좋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재치가 있고 예능, 예술, 기술 등 전문직에 큰 발달이 있지만은 이러한 도화살, 화개살이 흉신으로 작용한다든가 잘못 작용하면은 상당히 이성 굴고 이성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이성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도화살, 화개살이 강한 사주. 거기에 특히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이 도화, 화개로 잡힌 사주들이 이성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아셨죠? 두 번째는 관살이 혼잡된 여자, 재성이 혼잡된 남자 사주. 이거는 여자분 사주에 관살이 혼잡됐다는 얘기는 관살이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죠. 재성이 혼잡된 남자도 재성이 2개 이상 있는 남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성 굴곡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성인묘, 처성인묘가 성립된 사주. 있는 사주가 아니라 성립된 사주예요. 부성인묘, 처성인묘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에 남자운, 여자운을 본 다음에 처성인묘, 부성인묘가 성립되면은 이 또한 이성운이 약한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인연이. 그 다음에 상부살, 상처살이 성립된 사주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해서 이런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성운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남자운, 여자운을 살피고 나서 상부살이, 상처살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상부살, 상처살이 성립된 사주도 이성운이 약합니다. 다음은 혼파살이 성립되는 사주. 사주의 혼파살이라는 것은 일지하고 월지하고 충이 되는 사주를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혼파살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관성이나 재성을 잘 살펴가지고 성립되는지를 보고 나서 이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파살도 성립되면은 이성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배우자운이나. 그 다음에 사주에 충극이 많은 사주. 충극이 많으면 상당히 사주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 또 조우가 너무나도 무너져 버린 사주. 너무 덥다든가 너무 춥다든가 너무 조열하다든가 너무 습하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 음기운, 양기운이 태가한 사주. 그 다음에 종격을 잃은 사주. 이러한 사주들이 이성운,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많은 기운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운들이 작용력이 크고 또 이런 게 두 개, 세 개 중복되면은 그만큼 또 이성 배우자운이 더 약해진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실전 사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한번 이 배우자운, 이성운이 약한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병자년, 정유월, 병인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병자년생이면 96년, 올해 23살 되겠네요. 이 여자분은 어머니가 상담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자마자 이성주의, 남자 조심을 매우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자고요. 먼저 사주를 풀어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은 병화 큰 불. 그러면 이 연간의 이 불도 큰 불이 되겠네요. 자수 작은 물. 정화 작은 불. 유금 작은 쇠.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임수 큰 물. 진토 축축한 큰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형식적으로 빠진 게 없이 다 구성되어 있죠. 육춘도 한번 볼까요?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불기운도 상당히 좀 있고, 그죠? 물도 제법 좀 있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무튼 오행과 육춘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병화가 6월달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나서 신령을 했네요. 신령. 자, 사주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 편이죠. 불은 어디가 있나요? 병화 큰 불, 작은 불, 정화 이렇게 있고 다른 데는 없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큰 나무 잎목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이렇게 네 편이 있고 자수, 유금, 임수, 진토 이게 남의 편이 됐네요. 사주 강약 잡기가 약간 애매하죠. 자, 이 사주에서 강약 그 다음에 사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임수입니다. 임수. 임수의 동향에 따라서 사주 강약과 사주 형국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임수가 병이 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주가 기호등에서 약해지고 사주가 상당히 시끄러운 사주가 돼요. 그러나 만약에 임수가 임목을 생각하게 되면은 충을 피하면서 사주도 강약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강해진다는 얘기죠.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니까. 저는 이 사주가 임수가 임목을 생한다고 봅니다. 생합니다. 임병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왜? 사주는 사주가 됐던 일상생활이 됐던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충보다는 이 임목을 생하는 마음이 임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가 가지고 충은 피한 사주. 그래서 임수가 임목을 생하는 구조가 돼서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임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강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가 이 임목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목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가려보십시오. 이 물하고 불하고 전쟁이 붙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불도 나무에 생조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이 강한 사주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목이 바로 용신이 되겠네요. 통간용신, 억부용신으로 해가지고 무튼 이 용신이 무너지게 되면 사주가 전쟁이 되고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목이 좋은 위치에 있고, 자, 이 사주를 이성주의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성주의. 어떤 걸 보고 그랬을까요? 사주가
남자, 이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고, 자수, 정관, 임수, 편관, 정편관 혼잡돼 있죠. 그 다음에 진중의 개수도 숨어있는 관성까지 있어서 정편관 혼잡에다가 관살 혼잡이 돼 있네요. 그러니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성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자수, 유금, 이게 뭐죠? 도화살이죠. 도화살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도 도화로 발달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화살이 발달돼 있어서 더욱 이성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토가 화개살이죠. 역시 이성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유 원진살이네요. 이게 부부궁, 결혼궁이 원진살로 돼 있어서 이성 배우자원을 더 약하게 하는 살이 있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원이 약하게 해서 이성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성불곡이 있으니까 이성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이성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원년 개사월 임진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병원년생이면 66년생, 올해 53세가 되시겠네요. 이런 사주인데,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은 큰 물,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병화는 큰 불, 오화 작은 불, 개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진토 축축한 큰 흙, 간목 큰 나무, 진토는 작은 큰 흙이라고 그랬죠. 축축한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쇠가 안 보이죠. 쇠 나와 있는 건 없고, 사환의 경금이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고,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도 병화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 역시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다르니까 정재,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진토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진토도 편관이 되겠죠. 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기운도 제법 있고 불도 제법 있고 흙도 있고 그렇죠. 사주의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바로 인성이 되겠죠. 나는 생해준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임수가 4월에 태어났네요. 여름이죠. 초여름. 그러면 신령을 했네. 신령. 자, 임수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인데, 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물은 나와 있는 거는 개수 하나 있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진중에 개수, 진토 안에 지장간 개수가 힘을 보태고 있고,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사환에 경금이 있습니다. 요런 형국이고, 간목, 진토, 사화, 오화, 병화가 다 남의 편이 됐다는 얘기죠. 자칫 보면 상당히 약한 사주로 보일 수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자, 이 사주가 자칫하면 약한 사주고 여름에 태어났고 물이 그럴 소지가 있는데, 이 불을 보자고요. 큰 불, 작은 불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이 불이 남의 생조를 못 받고 있어요. 이 간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남의 생조를 받지 못한 불은 타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때감이 없으니까. 그러니 임수, 개수한테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요 불 정도는 밀어버릴 정도. 나무가 있었으면 맞다이가 됐을 때 밀린다는 얘기죠. 특히 진토는 이 물을 갖다 극하기보다도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불들을 갖다가 또 설기를 화생토 하면서 설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불의 힘을 더 빼가는 그런
오행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 간목은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좋을 텐데, 간목은 큰 나무니까 빨아들이면 좋은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습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그러다 보니 이 간목이 축축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 불이 밀린 경우가 됐어요. 아무튼 이 사주는 이 나무가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요 정도로의 간목이 있다든가 여기에 인목이 있다든가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를 해서 불기운도 제법 있고 통관도 되고 그랬을 텐데, 이 사주는 불하고 물하고 맞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불이 밀려버린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은 없지만 충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불하고 물하고 전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죠? 이분한테는 제하고 나하고 전쟁을 한다. 바로 이성 배우자다는 얘기예요. 이성 배우자하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편재, 정제가 혼잡돼 있죠. 정편재 혼잡돼 있고, 불하고 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재성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 배우자 굴곡이 상당히 있는 사주고, 또 일지하고 시지에 진진 형살 보이시죠? 형살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사주가 상당히 그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고, 또 진토가 화개살이죠. 그 다음에 오화 토화까지 가세를 해서 이성 주의를 당부드렸던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분이 상당히 부부싸움도 많고 그 다음에 이혼 재혼을 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를 보면은 이성주의를 꼭 당부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민년 개축월 무인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정민년생이면 67년생 올해 52입니다. 여자분이시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에게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자, 정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축토 역시 작은 흙, 계수 작은 물,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진토 큰 흙, 이렇게 사주가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상당히 흙균이 좀 많죠. 흙균이 많고, 나와 있는 오행 중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쇠균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물론 축 중에 신금이 조그마한 게 있긴 있죠. 쇠가 없다는 얘기죠. 자, 육춘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진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는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축토는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자, 병화는 역시 나를 상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진토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겁재가 많고 인성도 상당히 있죠. 요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추위가 한참인 겨울이죠. 겨울이면 물의 계절이라 신령할 수 있는데, 같은 환절기다 보니까, 같은 오행이다 보니까 등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무토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죠. 같은 흙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미토, 축토, 진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정화, 병화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나한테 힘을 보태는 오행이 상당히 많죠. 남의 편은 임목과 계수가 남의 편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주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됐죠. 자, 이 사주를 보면은 물이 축중의 계수, 나와 있는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계수, 요 정도 있는데, 이 물로 이 큰 나무에다 물 주랴, 흙에다 물 주랴, 이 많은 불에다가 불 끄랴. 상당히 이 조그마한 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목 안에 있는 병화도 더 강세를 누리고, 여기가 임목이 병화를 또 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강한 사주가. 그래서 신강한 사주 됐고,
일단 이성운이 안 좋으면은 여자는 관성을 먼저 쳐다봐야 되고 남자는 재성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성과 재성이 질이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나무라고는 인목, 나와 있는 건 인목밖에 없지만 미중의 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있어요. 먼저 관살이 혼잡되네요. 관살 혼잡. 지장간에 있는 살까지 합쳐서 관살 혼잡이라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고, 이 인목, 그 다음에 을목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마르다 보니까 상당히 목말라 하는 형상이다 보니까 거의 힘이 없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성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미토 보이시죠? 미토가 이게 부성임이에요. 부성이며 아시죠? 부성이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 나무가 부성이죠. 나무의 부성의 삼합, 해묘미가 삼합인데 미토가 묘고죠. 그래서 부성, 남자가 부성, 남편이 묘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부는 배우자운을 매우 약하게 해준 살이 부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부살이 있네요. 상부살. 그래서 이러한 이성을 안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미토, 축토, 진토가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이러한 기운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살기운하고 나무 기운이 부성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를 감안하고 화개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성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의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신축년 경자월 정축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신축년생이면 61년생, 올해 58이 되겠네요. 그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정화 작은 촛불, 신금 작은 쇠, 축토 작은 흙. 그러면 이 축토도 작은 흙이죠.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 불기운도 제법 있고 쇠기운, 흙기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 없는 게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이런 형국이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신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축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축토도 식신이 되겠죠. 경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자수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자, 병화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오화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 없는 나무는 인성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불이 자월에 태어났네요. 겨울. 물의 계절인데 신령을 했죠. 자, 정화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은 불이 나한테 내편이 되고 나무가 내편이 되는데, 같은 불은 병화, 오화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나무는 지장간에도 없어서 힘이 없다는 얘기죠. 아예 없고, 축토, 자수, 경금, 신금이 내 힘을 빼가고 있네요. 그래서 남의 편이 더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주는 불이 제법 있어요. 불이 큰 불, 작은 불이 있는데, 불이란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나무에 생조가 없으면은 활활 타오를 수가 없어서 이 불은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됐어요. 나무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보이시죠? 이 냉한, 축토의 냉함, 겨울의 추움, 그 다음에 쇠의 냉랭함으로 인해서 이 냉한 기운이 더 이 사주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가 무너지면서 냉한 사주가 돼가지고, 조우가 무너져서 1번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해져서 이성 배우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자수, 편관,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가 편관이 있지만은 정편관이 혼잡은 안 돼 있고 편관으로는 돼 있지만 이거를 관살 혼잡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살 혼잡으로 이성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오화 자수 이게 도화살이죠.
도화살, 그다음 그러면 신금, 정화도 도화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 또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고, 또 축토 이게 뭡니까? 화개살이죠. 화개살이 더욱 또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 때문에 이성주의를 당부드렸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볼까요? 계묘년 김이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계묘년생이면 63년생 56입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 개수가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개수도 물, 이 개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기토, 작은 흙, 미토 역시 작은 흙, 축토 역시 작은 흙, 그 다음에 해수, 큰 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많죠? 흙기운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주 팔자에 안 보이는 게 불하고 쇠가 안 보이죠? 물론 미토 안에 정화 조그마한 불과 축토 안에 조그마한 쇠가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지장간 안에.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고, 육치는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개수도 비견이 되겠죠.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기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미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축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해수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없는 불은 재성, 쇠는 인성이 되겠네요.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고 관성도 제법 있는 것 같죠? 예.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더 깊이 볼까요?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네요. 미월이면 늦은 여름이죠. 여름이면 신령을 했습니다. 신령을 했는데 내 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 편이죠. 물은 개수, 해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연간에 있는 개수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쇠는 어디가 있죠? 나와 있는 건 없고 축중에 신금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나머지는 남의 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칫 사주가 강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강사주죠. 왜 그러냐면 사주에 불이 없어요. 불. 축중에 정화가 있는데 축미층으로 깨져서 불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큰 물, 작은 물들이 흐르다 보면 이 흙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축축이 젖은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있으면 이 흙을 말려주면 좋을 텐데 흙이 질벅질벅한 흙이 돼버렸다는 얘기. 이 축토 정도는 기토 정도는 아마 밀리고도 남아버릴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이 흙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개수만 많았지 햇빛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강해진 사주가 됐고 개축 일주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래서 관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남자분이니까 재성을 쳐다봐야 되죠. 항상 재성을 쳐다보니까 미중에 정화 코딱지만하게 조그마한 불이 있는데 이게 축미층으로 깨져가지고 정화가 튀어나오면은 전개층으로 박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불이 날아갔다고 봐야죠. 무죄사주나 마찬가지네요. 상당히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게 됐는데 이 축미층이 뭐죠? 바로 혼파살이라는 얘기예요. 결혼궁, 배우자궁, 일지가 배우자궁, 월지가 결혼궁이 축미층으로 충이 되니까 이게 혼파살이 됩니다. 혼인이 깨진다는 살. 이런 살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이 이분같이 재성이 깨지거나 재성이 너무 많아서 힘든다든가 이렇게 재성이 질이 안 좋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작용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성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된 게 재성이 날라갔고 두 번째 축미층으로 혼파살, 그죠? 그런 상태가 됐는데 또 보니까 묘목 여기에 도화살이죠.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개수 여기에 자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도화살로 변해서 도화살이 있어서 배우자운을 매우 약하게 하고 또 축토, 미토 여기에 화개살인데 천간에 있는 기토도 화개로 작용하니까
화개살까지 가세를 하니까 상당히 이성운이 약해져서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축 백호가 돼서 일지 배우자궁이 백호까지 끼어서 이성 배우자운을 더 약하게 하는 사주가 돼서 이런 분들은 이성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항상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를 보면은 여자분은 관성, 남자분은 재성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질. 그리고 그 관성과 재성이 어떤 형국인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토화살이다. 그 다음에 화개살이다. 그 다음에 부성인묘, 처성인묘 뭐 이런 살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적중률을 높이신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혼자들이 이성주의를 해야 될 사주가 오면은 늦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한번 곁들이신 게 항상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